자, 박세리 감독님과 또 이명록 교수님 그리고 하나자산운용의 최영진 전무님과 정말 사실 난 박세리 감독님하고 이렇게 세 홀 돌면서 이런 레슨을 받을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이명록 교수님은 우리 세 명의 그 박세리 감독님의 제자, 오늘 일일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굉장히 영광입니다. 영광이고 원래 그 고수는 한마디 한마디가 또 피부를 찌르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진일과 계기로 자, 닦겠습니다. 내년 2월에 박세리 챔피언십이 열리죠?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박세리 인비테이셔널. 거기서 또 우리가 프로암에 가서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미 오셨네요. 이미 다른 걸 확정됐습니다. 메인 스폰서 하나그룹, 서브 스폰서 삼프로TV. 자, 근데 우리가 유서 깊은 이 TPC 하딩 파크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925년도에 개장이 돼요. 네. 그러니까 뮤니시팔 그러니까 이게 시립 골프장으로서 개장이 됐는데 이 하딩 클럽의 하딩이라는 게 미국 대통령 성함을 땄는데 어떻습니까? 한화그룹을 비롯해서 이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이 스포츠를 후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후원을 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는 국내에서만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또 다양한 전 세계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가 대한민국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글로벌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하나 라이프 플러스는 금융 5개사의 공동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진취적으로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공략하겠다는 측면에서 브랜드 인지도 좀 고취하고 좀 국가대항전 조금 골프로 보면은 월드컵 8강전 같은 그런 의미로 네. 즐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리 감독님은 사실 저 현역에서 활동하실 때 어떻게 보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그죠? 네. 기업체의 어떤 공식적인 후원을 받으시고 브랜딩에 이렇게 기여를 하신 그런 경우시고 골프 선수 투어 프로에게 기업의 후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는 정말 든든한 후원사가 있다는 거에 대한. 네. 그러면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대회 출전하면서도 그렇고 이 해외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정말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무래도 후원사가 되는 거였죠. 뭐니 해도 아무래도 선수 같은 경우는 경비에 신경 안 쓸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선수가 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대회 출전하는데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도 집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렇죠. 또 큰 자리도 차지하다 보니까 후원사라고 그러니까요. 하면 그리고 기업에서 후원을 받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요즘 그 남자 PGA 골프 투어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우디에서 뜬금 포를 날렸죠. 이거 왜 미국 중심의 PGA만 있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리브라고 LIV라는 다른 토너먼트를 만들었어요. 투어가 생겼죠. 투어가 네, 생긴 네. 거예요. 근데 진짜 사우디에 아시잖아요. 빈살만. 세상에서 제일 부자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야 갖고 와. 내가 그냥 물량 그래가지고 미국 남자 프로 골퍼 중에 상당수가 물론 넘어가고 네,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네. 타이거 우즈가 과연 어디를 선택하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한간의 설에 의하면 타이거 우즈가 리브로 이적하는 조건으로 1조를 제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1조. 교수님, 이거 사우디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 왜냐면 이게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왜냐면 요즘처럼 사우디와 중국이 친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는 거랑 이제 비즈니스랑 약간 다를 건데 예를 들어 우리 박 감독님도 똑같아요. 예전에 에리카 소렌스탐과 둘이서 라이벌 관계를 만들 때 오직 나만을 지금 타겟으로 하면 내가 힘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캐리 앱이라는 또 다른 선수가 나오면 이제 3분할 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중국에서 가장 괴로운 거는 미국이 나를 전담마크하는 게 가장 괴로운 상황이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나를 전담마크를 나눠주는 게 가장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대만 해역 문제 따로 하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분산시킬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면 중동에는 아주 쉬워요 수치거든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 나머지 연합이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 틈을 파고들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전통적인 낭숙이었던 사우디 간의 외교 관계를 수복시키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이제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양무시키면서 득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래 석유라는 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미국 실가스, 소위 말하는 모래 유정이죠. 이게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대중동 외교가 변화를 가지게 됐었고, 그 다음에 중동 외교의 가장 핵심인 이 페트로 달러, 즉 오일을 거래할 때 달러만 쓰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접근하고 있는 거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에 종속되는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이 바로 카시쿠지 암살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미국 의회에서 지금 사우디 대사관 앞에의 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카시쿠지 로드로. 그러니까 상당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가시킹이 누구냐면은 미국에서 활동하던 사우디 출신의 언론인이에요. 근데 이게 반정부 글을 많이 쓰니까 사우디 터키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에 이 사람이 갈 때 거기서 참수를 시켜버린 거야. 빈살만이 시켜가지고. 근데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빈살만이 잘 안 했다 그러지만 사실 빈살만이 명령은 반체제적 그렇게. 그때부터 사실은 미국의 지성계와 사우디의 절대 왕권이 그런 얘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물가가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가를 잡으려고 방문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제 빈살만 왕사지 입장에서는 약간 팽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힘의 균형추에서 사우디 입장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정책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네옴시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사우디의 미래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사우디가 원하는 거는 이제 문화적 파워를 어떻게 중동에 가져갈 것이냐. 근데 해보는 게 일단 축구 리그예요. 근데 축구 리그를 하려면 덥습니다. 더우니까 밤에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골프도 다 좋은데 골프가 원래 굉장히 더운 운동입니다. 실은 직사광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만은 다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덜란드라든가 유럽 쪽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골프 토너먼트 자체를 사우디 내에서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고요. 이건 필연적으로 유럽하고 손을 잡아야 될 거예요. 여기에 과연 그럼 미국 선수들이 얼마큼 들어와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외교적인 이제 충돌이자 힘의 균형이 되게 수가 있겠죠. 거기 이제 타이거 우즈가 거기 존재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우디의 빈살만 그 왕세자죠. 왕세자가 이제 국왕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사우디의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 이게 거의 국부 펀드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리브에 가장 큰 투자를 한 거. 그다음에 네옴시티라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신도시. 스마트 신도시를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든 MBS 즉 모하메드 빈 살만 그러면 뭔가 새로운 개혁군주로서의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마 그 중에 일환이 리브.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참 말이 좀 많기는 하죠. 선수 간에서 아무래도 걱정도 많고, 또 협회에서도 그런 고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면 리브 투어라는 게 지금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투어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작게 투어가 있는 거는 뭐 선수로서 너무 좋지만 안정적으로 딱 보장이 돼 있는 아직 투어라기는 아직 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물론 이건 선수 선택이지만 선수들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나눠지는 순간부터는 수준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의 레벨도 그렇고 이게 좀 많이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중국 얘기가 좀 나왔는데 우리 또 최영진 전무께서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서 약 15년 정도, 아니 11년 11년 정도 중국 주재원 생활을 하시면서 중국 교통대학교에서 또 MBA를 하시잖아요. 예. 중국 내에서의 골프 산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갈라 디너에서도 중국 선수인 그 루어닝인 선수와 같이 아버님도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중국이 사실 골프의 인기가 시진핑 집권 이후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특히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것이 반부패였기 때문에 이 사치 스포츠로 규정이 되면서 골프장도 많이 없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유기업이나 또 심지어 국유기업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민영기업에서도 골프를 친다는 것이 감추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프의 저변이 확대지 못했고요.
여전히 중국은 이제 골프가 사치 스포츠화 되어 있다 보니까 로어닝인 선수에게 또 물어보고 제가 아버님께도 물어봤는데 기업의 스폰서십 받기가 아주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박세리 감독님이 초창기 때 그 90년대 막 운동하시던 것처럼 거의 이제 부모의 돈으로 또 부모의 희생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씩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국가의 어떤 규모나 그리고 인구 수에 비해서는 골프 산업이 그렇게까지 흥행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 근데 어쨌든 중국 여자 프로골퍼 하면 지금 이제 리타이어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평산산 선수였었죠. 10승 LPGA 공식 10승을 했고 중국 내에서는 중국의 박세리다 이런 별칭을 갖고 있다는데 사실 그 별칭은 잘 안 어울리죠. 박세리급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약간 너무 차이 커, 너무 차이 크고 네. 또 그런 의미는 그냥 그런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골프의 선구자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들 그렇게 붙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튼 박세리 감독님은 또 여러 면에서 또 중국에서도 기업 활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기업가를 변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선수로서 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는 꿈을 이루고자 시작했던 저의 꿈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꿈이 돼버리는 순간부터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인재들을 위해서 꿈을 제가 펼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제 2의 인생에 도전을 할 수 있던 계기도 후배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 길을 잘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선배로서 그 길을 이제 쭉 잘 닦아주면서 또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도 저의 한몫인 것 같고 2024년에 이제 KLPGA 개막전을 미국 LA 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해외 준출이라는 그러니까 좀 더 큰 무대에 좀 빠르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개막전을 좀 미국에서 하게 돼서 네. 또 저 그거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박세리 있는 인비테이션 네, 맞습니다. 박세리 감독님이 하는 모든 사업 활동이나 이런 데 여러분 든든한 후원자가 좀 돼 주셨으면 하는 게 또 박세리 감독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그렇습니다. 또 네. 생활체육도 진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오늘 라운딩과 또 전체적인 대화의 소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명록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박 감독님이 어마어마한 팬이었습니다. 사실 박 감독님께서 중학생 때부터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무서운 10대가 나타났다는 걸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골프의 차원을 아예 높여버린 사람이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직접 뵈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전체 철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제가 얻어가고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꿈나무들을 위해서 방파제 역할도 하셔야 되고 레전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거기서 그대로 빛나셨으면 좋겠고 저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언제나 우리 박 감독님이 멋있게 빛날 수 있도록 네. 제가 후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최영진 전무님. 예, 저는 뭐 사실 우리 한화 라이프 플러스에서 그 후원하는 인터내셔널 크라운 골프대 덕분에 사실 우리 박세리 감독님도 이렇게 모시게 됐고 아까 감독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감독님께서 지금 꿈꾸는 미래가 본인이 이미 꿈을 이루셨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더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또 그 꿈을 꾸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가 드림 플러스라고 해서 그 꿈의 플러스를 더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금융이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의 어떤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럼 드림 플러스 그리고 저희 라이프 플러스는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금융을 통해서 더 풍요롭게, 더 윤택하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지 브랜드 활동뿐만이 아니라 실제 금융을 통해서 그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리 감독님 굉장히 바쁜 일정에서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까지 와주시고 정말 성심성의껏 그리고 아마 이런 게 프로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게끔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또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화 라이프 플러스 그리고 3프로 TV 덕분에 저 또한 굉장히 잊지 못할 경험을 얻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는 네.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우리 그 교수님하고 같이 보냈던 이 시간이 짧으면 정말 짧잖아요. 오늘 코스에서 한 세월 정도 봤지만 달라도 굉장히 많이 다르시고 갖고 계신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네. 그리고 분석하시는 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속에서도 골프와 경제를 같이 풀이하는데 이렇게 같이 이런 게 같이 맞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스포츠가 이럴 수가 있나라는 거를 오늘도 처음 저도 네.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또 많은 걸 또 배워가게 됐고요. 이런 게 정말 만들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뭐니 해도 이제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하게 좋은 프로 오랫동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앞으로 이제 열심히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뜻깊은 이틀 동안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또 박세리 감독님의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년 뒤 라이프 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에서 다시 여러분 내후년에 한국에서 열리니까 그때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